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오늘 진행을 맡은 박은정입니다. 달성군이 도시철도 1호선을 제2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옥포까지 연장하고 차량기지를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했습니다. 도시철도 차량기지 이전을 바라는 달서구와 동구 지역의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풀 수 있을지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투개표소 바제 안전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리포트에서 찾아봅니다. 3월 21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듣겠습니다. 배아현 리포터. 네, 오늘 시내도로는 대체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달구벌대로 성서내거리에서 신당내거리 방향 신호 3번 받으셔야겠고요. 대학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서대구로 만평내거리에서 노원내거리 방향 좌회전 차량은 만평내거리에서 신호 2번에서 3번 받으셔야겠고, 동북로 복현고가교에서 상격중학교 3거리 방향 차간거리 좁혀 이동 중입니다. 성당로 두리봉내거리에서 두류공원 내거리 방향 두류공원 내거리 지나자마자 가장자리 차로에서 크레인 차량 동원해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이고 뒤로는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국로 구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 중부내륙지선 금호갈림목 방향 남대구 부근 22km 지점 진출로 5차로에서 화물차 고장으로 처리 중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0.6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게 시작합니다.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대구는 13도, 안동은 12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일주일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건조한 대기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기 쉬우니까요. 화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2도, 습도는 55%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볼까요? 예, 대구권 의대 4곳이 정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어제 내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증원분 2,000명 중 218명이 대구권에 배정돼서 현재 302명인 정원이 520명으로 72% 늘어납니다. 네. 대구를 포함해서 비수도권 소재 27개 대학에는 1,639명이 배정됐을 정도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역의 대학별로 좀 살펴볼까요? 예, 우선 경북대가 기존 110명에서 200명으로 90명이 늘어나 가장 많은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영남대와 계명대 의대가 기존 76명에서 120명으로 각각 44명씩 늘어나고요. 대구 가톨릭대도 기존 40명에서 80명으로 정원이 2배로 늘었습니다. 네. 이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으로 교육부는 추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이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정원 확대에 대해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예, 대학마다 정원 확대가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교수나 전공의들이 반발은 여전히 넘어야 할 숙제입니다. 네. 의대 교수들은 급격한 증원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면서 정부 결정을 비판했는데요. 학생을 수용할 강의 공간부터 마땅치 않고 현재도 실습 현장에서 시설이나 기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네. 또 개원이들이 중심이 된 의협은 조만간 집단 휴원이나 주말 휴일 단축 진료 같은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 중에 4명이 의사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고 있고 강경 대응을 천명한 후보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의사들이 대정부 투쟁 수위나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시민사회 또 지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병원과 의대 밖은 역시 환영의 목소리가 높은 모습입니다. 대구시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가 발표된 직후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발표한 담화문을 보면요. 김 부시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이 필수 의료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 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지역 의료계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입시 계통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의대를 노리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도전이 늘어날 걸로 보이고 의대 이외 자연계열 학과 경쟁률이나 합격선은 낮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역 위주로 정원이 늘어난 만큼 지역 인재 전형을 노리는 진학 사례도 생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정원에 대한 처분 취소 신청을 냈잖아요. 법적 판단도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대구시가 시민과 공공기관 간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만든 소통이음이란 시스템이 2년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통이음 시스템은 시가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예산 6억 5천만 원을 들여 지난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비대면 소통 플랫폼입니다. 네. 이곳에는 화상회의 기능인 화상소통을 필두로 실시간 문자로 서로 소통하는 문자소통, 또 타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현안을 의제로 등록해서 협업 참여자를 찾는 협업소통 등의 기능이 있는데요. 무료로 활용 가능한 줌 등 상용 화상회의 플랫폼과의 차별점으로 사용시간 제한이 없는 점, 또 녹화된 음성을 자동으로 문서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 등을 갖췄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그럼 있는 건가요? 이 외관은 멀쩡한 소통이음의 문제는 이 시스템이 공공기관이 회의 용도로만 쓰일 뿐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시민들이 참여도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예. 어제까지 소통이음에서 진행된 회의는 화상소통 71건, 문자소통 4건 등 75건이 전부였습니다. 이 중 대구시 관련 기관 외에 시민단체나 시민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활용한 경우는 20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6억 원이 넘게 들었고 또 올해 6,700만 원이 유지 관리비가 책정됐을 정도로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네. 이럴 거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공 플랫폼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예견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보완책이 혹시 있을까요? 대구시는 시스템 재정비와 대시민 홍보 강화로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시민 의견이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등 효능감을 높일 방법부터 고민하는 게 이 플랫폼 이용 활성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제언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삼성라이즈 응원단장 김상헌입니다. 홈팀에 왔을 때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연찮게 이벤트 무용단에 입단을 하게 됐는데 그 팀이 삼성 라이온즈 마스코트를 하고 있는 곳이어서 그렇게 이쪽 일을 시작하게 됐었고요. 응원단장만 12년째가 되었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니 해도 또 우승의 순간들이 늘 함께 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제일 좋았었고요. 그 순간들이 언제나가 아니란 걸 깨달았을 때가 가장 좀 많이 슬펐습니다. 시그니처라고 생각하고 막 만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또는 이제 파울볼 조심하세요 뿌잉뿌잉 이런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구 시즌이 아닐 때는 그동안 좀 못했던 이제 몸 관리 좀 하고요. 다음 시즌에 그 응원가 어떤 선수의 응원가를 어떻게 만들지 준비해 놓는 겨울이죠. 올해는 또 시즌 전에 다저스 서울 시리즈의 두 팀 중에서 다저스의 응원 단장을 하게 됐는데 이런 영광적인 자리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수원 개막전을 시작으로 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 준비 많이 했고요. 그 결과까지 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시즌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라이온즈 화이팅!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그리고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 달성군이 도심에 위치한 도시철도 차량기지 통합 이전을 제안을 했습니다. 성사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먼저 달성군이 제시한 세부안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깜짝 제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재훈 달성군수가 지난 14일 열린 그 시장군수구청장 정책회의에서
지금 현재 그 월배와 안심 지역에 있는 도시철도 차량 기지를 달성군으로 그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홍준표 시장에게 건의를 한 겁니다. 제2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옥포 볼일이 20만 제곱미터 가량의 부지에 두 차량 기지를 함께 옮기겠다 건데요. 현재 제1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이제 정주 여건은 좋지만 대중교통망이 부족해서 출퇴근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여기에 제2산단까지 들어서면 도시철도 수요가 부족해서 수요가 크게 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그 차량 기지가 필요하다. 도시철도 여기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 기지까지 같이 가져가겠다는 게 달성군의 주장입니다. 네. 이 1+1인데요. 이 차량 기지만 옮겨오게 되면 이 소음과 이 공해만 받아오는 꼴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다 더해서 1호선을 연장하자는 아닙니다. 이 달성 방향은 설화 명곡역이 종점인데 여기서 제2국가산단 앞까지 연장해서 역사를 하나 더 짓고 이 종점에 차량 기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제2국가산단은 이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해 있는데 네. 100만 평이거든요. 2026년에 착공해서 2030년이면 완공할 예정인데 기존 월배 화원 중심의 이 서남쪽 생활 권역이 옥포로 확장됨에 따라 이 도시철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게 달성군의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제 차량 기지를 옮기면서 다시 이제 도시철도 1호선까지 연장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제안이잖아요. 이 달성군의 제안 추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능성을 떠나서 아이디어 자체는 일단 나쁘진 않아 보여요. 달서구에서는 그 월배 차량기지 이전과 후적지 개발 요구가 계속 컸었고 네. 동구에서는 안심 차량기지로의 통합 이전 반대 목소리가 컸거든요.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이 필요한 달성군 또 재정 부담 없이 제2국가산단 활성화가 절실한 대구시 이런 요구가 이제 모두 만족하는 사업안이라는 게 최군수의 설명인데 네. 달성군에서 제안을 잘했다는 평가가 일단은 나옵니다. 네, 떠올려 보면 몇 년 전에 나왔던 이 대구대까지 연장하고 차량 기지를 옮기는 방안, 그 얘기 있었어요. 네, 흡사한데요. 일단 뭐 대구시에서는 이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가능성은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이 다만 1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당장에 확정되기는 어렵다 보니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도시철도 차량기지 이전이 지역사회의 회묵은 과제였고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방안이 나왔다라는 데서 긍정적인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철도 차량기지 이전은 이 달서구와 동구 주민의 이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량 기지가 이제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이 달서구와 또 동구 주민은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현재 대구의 도시철도 차량 기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모두 4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배와 안심, 문양, 7곡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노선이 다른 차량들은 중간 연결선로를 이용해서 기지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4호선이죠. 대구 엑스코선이 건설되면 이 새로운 차량 기지가 한 곳 더 생기게 됩니다. 네. 이 뭐 열차를 정비하거나 청소하거나 검사, 수선하는 곳인데 이 도시철도 운영에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차량들이 모이면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이 분진 발생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구도시철도 1호선 개통이 1997년이었고 2호선이 200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차량 기지를 둔 달서구 월배 지역이나 동구 안심 지역이 좀 변두리였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월배지구를 좀 보면요. 월배 차량기지가 들어설 때가 97년 이때 그 월배지구 인구가 그 8만 5천여 명 정도였는데 이게 유천동, 진천동, 월성 1, 2동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2월 기준입니다. 14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한 2배 가량 는 거죠. 그러네요. 이전 요구가 이제 커진 게 2000년대 들어서 택지 개발이 활발해지면서부터인데 이후 이제 차량 기지 이전이 지역 정치권의 단골 공약이 됐습니다. 권영진 전 시장의 공약에도 포함돼서 논의가 본격화됐고요. 대구시가 2018년 월배 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벌였고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예. 대구 지역에 4개를 지역을 두고 검토를 했고 동구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저울질을 했어요. 대구시가. 네. 그래서 2021년 6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안심 차량 기지로 통합 이전하는 안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그 동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방안이 좀 무산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랬군요. 당시에 좀 대구시의 의지가 부족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안심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 동구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됐는데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애초에 차량기지 이전은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인데 네. 2022년에 대구시가 재용역을 했습니다. 이전 사업과 후적지 개발 사업은 이 경제성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했고 이 최종 보고서 상세 내용 자체가 또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구 지역으로 옮기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동구 통합 이전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량 기지도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나요? 그것도 궁금하고 이전을 네. 한다면 사업비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월배 차량 기지 사용 가능 연한을 2035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연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이 자동차 정비하는 것도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면 이 세단장을 해야 되는데 이 건축물 대수선 시기가 도래하면 어차피 다시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같은 장소에서 손을 보게 되면 이 기간 동안 차량 정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 권영진 전 시장 당시에 월배 차량 기지 이전 사업은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 터를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인데 이 차량 기지의 소유권이 1998년이죠. 이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한 직후에 철도공사로 도시철도공사 이전이 됐습니다. 현행법상 기부대 양려 방식은 이 국가나 지자체만 가능하다 보니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대구시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차량 기지를 환수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간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 법인세도 이 수백억 원을 내야 하는 문제가 벌어졌던 거죠. 그랬군요. 당시 이제 주민들이 기부대 양여 방식을 좀 반대를 했는데 이곳이 그 민간 사업자에 의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건설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 월배 차량 기지 일대에는 이미 아파트촌이 이제 들어서서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청제가 좀 심한 곳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뭐 체육시설과 같은 공익시설 조성을 좀 바랐습니다. 네. 그 이번에 달성군이 제안한 것이 임대형 민자사업 형태인데 민간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는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임대료를 받아서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는 건데 그 이전이 이제 성사된다면 후적지 개발도 이제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겠네요. 차량 기지 이전한 검토 결과는 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빨리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차량 기지 이전을 먼저 한 다음에 연장하는 역사 연장을 추진한다면 빠르게 나올 수 있지만 그렇죠. 이 전제 조건으로 동시에 추진한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연장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1호선 연장안은 대구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이 국토부와 협의도 거쳐야 되고 이 사업 타당성 수요조사, 이 재정 여건, 또 사업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모두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다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이 대구 산업선 철도 예정 구간과 이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구간이 이 겹치는 문제도 해소해야 됩니다. 예. 대구도시철도 4호선 엑스코선도 차량 기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건가요? 그 당초 이제 동구 복무동에 위치한 그 복무 IC 부지를 계획했다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과 그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인 그 맹꽁리 서식지가 좀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그 불로동 일대로 다시 옮겨졌거든요. 예. 그 역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도 결국 대구시는 부국 검단동 도축작 부지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도축장 이 폐쇄 여부가 또 쟁점이었습니다. 3월 31일까지 운영하겠다 위탁업체에 이렇게 통보를 한 건데 이 해당 업체가 이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때마침 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1심에서는 폐쇄를 중단해달라는 업체 쪽에 손을 들어줬다가 이 항소심에서 이 대구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
도축장을 폐쇄하고 도시철도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이 공익적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대구시 손을 들어주게 됐는데 이 법원도 이런 판단을 한 만큼 예정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네, 이 많은 시민들이 도시철도 연장은 바라지만 차량기지 건설과 이전 문제는 참 이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앞서 천 기자가 언급한 그 1호선 연장 문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2산단의 경우에는 대구 산업선이 또 놓이게 되거든요. 예.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됩니다. 가장 큰 변수로 보여진다는 점, 이 점도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군과 대구시의 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점이고 묘수는 반드시 있다라고 좀 희망 섞인 전망을 내보겠습니다. 예. 네, 저도 비슷하게 정리를 하면 이 천천히 가자.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지 말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자는 뜻은요? 네, 지금 아이디어가 나온 만큼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빨리 추진하자고 밀어붙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좀 더 지혜롭게 천천히 잘 살펴보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51분 됐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소 화재 예방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서유리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대구 중부소방서와 함께 투표소에 가서 소방 관련 시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또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화재 발생 시 대처법 등을 알아보고 왔습니다. 추후 사전투표소로 운영될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에서 전세종 소방위와 현장 곳곳 둘러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산실로 들어왔는데 왜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차 저희들이 여기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스프링클러라든지 옹내수 화전 설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 시스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차 여기에 방문했습니다. 판넬에 혹시나 불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위치가 자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수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 스위치가 자동에 다 놓여져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하고 저희들 밑에 지하 본부실 내려갔을 때 거기도 자동으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투표소 현장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걸 점검해야 될까요? 네, 투표소 입구에 유도등이 제대로 불이 밝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휴대용 조명등이 있는데 휴대용 조명등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다음에 소화기가 제대로 압이 차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셨는데 어떻던가요? 네, 시설이 지금 잘 돼 있고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나가면 입구가 양쪽으로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유사시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투표하시는 분이 신속 정확하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점검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네, 계단이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하는데요. 투표소 관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총무팀장 서보강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매년 이제 정기 점검과 이제 임시 점검 다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투표소를 지금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따라 갖고 또 점검을 나오셨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 번 더 점검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소방 전문 업체에 매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기 점검을 받고 있고요. 소화기나 아니면은 감지기나 이런 것들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죠. 투표하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불편함 없게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산일동 행정복지센터 행정팀장 정수정입니다. 저는 남산일동에 이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총괄을 맡고 있고요.
228 기념사업회가 지금 남산일동의 사전투표소로 지금 사용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제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면 주민들을 밖으로 먼저 대피를 시키고 여기 관리를 하는 관리인과 소방서에다가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화재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초기 진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봄에는 건조하니까 화재 위험이 높은데요. 봄철 화재 주요 원인은 뭔가요? 담배꽁초와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56.5%고요. 그다음이 정기적 요인입니다. 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눈으론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코드를 확인하고 코로는 타는 냄새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이 오감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1년 중 3월은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구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신영현 소방사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전국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인명 피해자는 약 3,300명 정도인데 봄철 화재입니다. 봄철 화재 이때 약 27%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 재산 피해는 이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조 7천억으로 약 36% 정도의 규모로 이제 피해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공동주택 화재가 되게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하게 되면은 각 세대 이제 피난 시설들 활용해가지고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완강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외부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가급적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신 후에 소방관분들이 이제 구조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말한 안전한 곳이라면 이제 방화문으로 완전히 이제 개폐된 것이겠죠. 가정 내부에 이제 있으실 때도 연기가 좀 안 올 것 같고 좀 너무 좀 올라가기 좀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은 굳이 이제 복도 쪽으로 나가셔가지고 올라가시기보다는 젖은 수건이나 좀 몸 웅크리셔가지고 연기 최대한 피하시면서 구조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산불 등 이제 화재 발생 시에는 이제 즉시 신속하게 119로 좀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저희가 정확한 주소 그리고 저희 위치를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데 등산하시다 보면은 이제 표시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뭐 가 다시 몇 번이라든지 뭐 나 다시 몇 번 이렇게 돼 있는데 등산을 하시다가도 한 번씩 주변을 둘러다 보시면서 그쪽 표지판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인식하시면서 한 번쯤 상기시키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소화기는 미니 소방차라고 불리는데요. 평소에 사용법을 숙지하시면 초기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진압하시는 것보다는 대피부터 하시고 119에 신고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낮 기온은 대구 구미 13도, 포항 안동 11도 예상됩니다. 지역에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